473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피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네요.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헤드라고 해서 앞면으로 적죠. 뒷면은 테일에서 T로 적을게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요. 근데 하나의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A회, 뒷면이 B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점 1,1에서 출발한 점 P는 5,3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앞면과 뒷면의 횟수를 구해봐 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 도대체 앞면을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온지만 알면 되겠죠. 즉, 그 A와 B를 더한 것이 바로 N이 되니까 우리는 앞면과 뒷면의 횟수만 알면 되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A-B 플러스 N이니까 결론적으로 A-B에 N이 A 플러스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2A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면의 횟수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1에서 5,3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한번 관찰을 해보면 X좌표가 현재 1인데 앞면이 A회, 뒷면이 B회가 나왔으니까 앞면이 A회에 나왔으니까 X축으로는 1만큼 움직이면 A만큼 바로 이동을 했겠죠. 뒷면은 마이너스 1만큼 바로 X축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바로 X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자, 5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Y좌표는 현재는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는데 Y좌표 또한 앞면이 A회가 나왔으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자 A만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Y축으로 뒷면이 B에 나왔을 때는 바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바로 3B를 더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만 구하면 되는데, 자, B가 바로 소거되지 않으니까 이 두 식을 각각 더해버려서 B부터 구해보겠습니다. 2가 되고요. A는 소거되면서 플러스 2B가 되고 8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B가 얼마가 되어서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B가 3이 돼요. 바로 뒷면이 3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 자리에 3을 대입하면 A에다가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A는 7이 되니까 앞면이 바로 7회 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면을 그냥 2배 해주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74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원점 0,0과 자, A점은 0,1입니다.
그리고 B점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와 마찬가지로 원점 O와 C점이 0, 마이너스 1 그리고 D점이 1,0입니다.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CD가 있는데요. 자, 양례의 실수 T에 대하여 삼각형 OAB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T만큼씩 평행이동하고, 자, 이 삼각형을 T만큼 오른쪽으로 계속 평행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행이동한 삼각형을 T1이라고 하고, OCD는 이번에 Y축으로 갑니다. Y축으로 2T만큼이니까 T가 양의 실수이므로 자, 어디로? 위쪽으로 2T만큼. 그러면 자, OAB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갈 때 T인데 OCD는 2T만큼 가니까 바로 두 배씩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 왼쪽 이 OAB 삼각형은 천천히 움직이고 OCD 삼각형은 OAB 삼각형의 두 배씩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평행이동한 삼각형을 T2라고 했을 때 T1과 T2가 이제 지금은 겹쳐지지 않지만 자 T의 값이 생길수록 맞나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내부의 공통 부분이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찾아 달라고 하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각형은 오른쪽으로, 이 삼각형은 위쪽으로 평행이동할 때, 자, OCD가 조금 더 빠르게 평행이동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 과정을 미리 좀 그려 놓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평행 이동을 시키면 먼저 직사각형의 공통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 직사각형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생기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 T2 삼각형이 더 빨리 오다 보면 다시 여기에서 만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형태의 바로 사각형이 생기겠죠. 왜 평행사변형이냐? OA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얘가 바로 기울기가 1이에요. 자, CD의 기울기도 얼마입니까? 1이 되죠. 즉, 이 두 직각삼각형은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자, 이 사각형 자체가 평행사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가겠죠. T1은. 그러면 다시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나지면서 언젠가는 자, 빗변이 공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 육각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 하나의 꼭지점, 즉 OCD의 이 O점이 움직였을 때 이 바로 OAB 삼각형, 바로 T1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Y축에 만났을 때 바로 직사각형이 되면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육각형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동해서 바로 T1에 바로 이 A점이 이동한 이 점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육각형을 만들어지는 경우는 자 이렇게 만날 때와 이렇게 만날 때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t값과 이때의 t값을 찾아서
이 t 값은 바로 육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이 꼴은 빠지겠죠. 따라서 여기 t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a라는 말은 이때가 바로 무엇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이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와 이때를 각각 찾아보는데, 물론 이때는 여러분들 찾을 필요가 없겠죠. 즉, A의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왜 3분의 1이 되는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육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에서 이 양쪽의 하얀 부분, 이 두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바로 육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먼저 첫 번째로 만날 때와 마지막으로 만날 때를 첫 번째 만날 때가 아니라 언제 자, 이 삼각형이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면 바로 만나서 생기는 공통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요렇게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맞죠? 이때의 t 값이 3분의 1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좌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B좌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B좌표는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하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Y좌표는 0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T를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 B-라고 나타났죠? 거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좌표는요, 어떻게? 바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X좌표에 T를 대입하면 T, 1이 바로 여기가 A-가 T,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원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은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0,0이었으니까 0,0이었으니까 x 좌표에 t를 대주면 t, 0이 되어서 자, 이런 a b 여기 뭐 5원으로 해두었는데 자, 5원이 바로 t, 0 a-가 t, 1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OCD는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나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ET만큼 움직이니까 C는 Y좌표에 ET를 대주면 되겠죠. 따라서 0, 마이너스 1 플러스 ET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좌표가. 그리고 D는 바로 Y좌표에 ET를 대입하면 1, 2T가 될 것입니다. 1, 2T 형태로 변할 거예요. O는 자 원점은 y좌표에 et를 대입하니까 0,2t로 바뀌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1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삼각형 오점이 위로 바로 평행 y축으로 평행 이동하여 바로 A-와 B-의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될 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육각형이 되기 전에 바로 그때의 P점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P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삼각형 자체도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여기가 수직이면서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OB-의 길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아니죠. 이것은 좌표니까 요 놈의 길이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1 마이너스 t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P점의 바로 Y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 P의 Y좌표가 1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요 1 마이너스 T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1 마이너스 T보다는
자, 육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원점 O가 위로 바로 올라가는 그 좌표는 바로 0,2t잖아요. 그죠? 그 2t가 1-t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2t가 얼마보다 1-t보다 큰 순간, 커지는 순간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t를 이용하면 3t가 되고 3t가 1보다 작으니까 t가 3분의 1보다 클 때부터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때 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이 꼴로 찾아버리면 되니까 맞죠? 이 꼴로 찾아버리면 바로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 3분의 1보다 조금만 커지면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t는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금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육각형이 만나지는 순간이 이 OCD 삼각형, 즉 T2가 이 A-와 이렇게 한 점에 만나지는 순간 그때 바로 어떤 바로 공통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이때는 이 이 삼각형의 바로 공통 부분이 맞죠?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공통 부분은 바로 원래 요 검은 삼각형과 이 빨간 삼각형으로 본다면 그 공통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되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요 전까지가 바로 뭐가 만들어지겠다?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좌표가 얼마 되겠습니까? 요 좌표가 지금 이놈이 계속 올라가서 얼마까지 가는 거죠? 2t까지 가는 거잖아요. 즉 0,0이 얼마까지 간다? 2t까지 와버리는 거죠. 2t까지 와버리는 거고 자 A-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A-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2t가 1이 돼버리면 그때는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t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2분의 1보다 작을 때까지가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t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 원점 0,0이 여기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 삼각형의 A-의 y좌표가 1, 미안합니다. t, 1이잖아요. 그죠? 그 2t가 1이 되는 순간 맞죠? 바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므로 그 전까지가 바로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살짝 한번 지워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각형의 바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분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보시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t고요. 세로의 길이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자, 원점에서 O2까지 길이니까 O2가 2t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로 t, 세로 2t가 되어서 바로 2t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지금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을 구하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이 여기는 직각이 되죠. 각각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 각이 모두 다 몇 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45도가 돼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조금 전에 여기에 P점이 얼마가 된다고 했죠? P점이 바로 1-t가 된다고 했죠. 여기가 1-t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O에서 O2까지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2t가 되겠죠. 요게 2t인데 2t에서 누굴 빼주면 되겠다? 바로 1-t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t에서 1-t를 빼버리면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t-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누가 3t-1이다? 요 길이가 3t-1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t-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t-1, 높이도 3t-1이니까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도 보면요. 여기는 t가 되고요. 요 좌표만 알면 되겠죠. 요 좌표는 여기도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직각 이등변이 되고요. 자, 이 점이 바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t고요.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요 길이. 맞습니까? 자,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요 길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1-t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1-t. 왜냐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을 거 아닙니까? 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바로 뭐가 된다? 합동이 되는 거죠. 여기가 모두 다 45도가 되고, 자, 이 길이는 원래 여기의 좌표가 바로 무엇이었죠? 원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t니까, 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t였으니까, 0에서 얘를 빼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아니죠. 요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t가 위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요 길이 또한 바로 무엇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바로 합동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 똑같이 45도고 직각인데 요 길이가 얼마 됩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t니까 여기도 바로 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가 음수니까 1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얘가 1 마이너스 2t면 얘도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1 마이너스 2t. 따라서 요 부분의 길이는 전체 t에서 얼마를 빼주면 된다? 1-2t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3t-1이 바로 요 길이가 되고요. 자, 합동은 아니네요. 그죠? 닮음입니다. 아시겠나요? 전체 길이 t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요 길이는 바로 이 길이와 같으니까 이 길이는 바로 1-2t가 되어서 이 또한 3t-1이 되니까 얘가 3t-1이면 기울기가 45도니까 이 또한 얼마가 된다? 3t-1이 되어서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게 되네요. 따라서 두 배를 해준 다음에 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2와 2가 약분이 되면 여기가 9t제곱, 마이너스 9t제곱에서 2t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7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t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6t가 되겠네요. 상수항은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놈의 바로 뭐를 구하면 되겠다?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꼭지점에 바로 x좌표, 즉 t좌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7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되는데, 자, 그 범위가 3분의 1과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7분의 3과 3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3분의 1과 2분의 1과 여기에 7분의 3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최소 공배수를 얼마로? 42로 만들어 보면요. 얘는 몇 배가 됐죠? 14배가 되고요. 얘는 42로 만들어 보면 얼마가 됩니까? 21배가 되죠. 그럼 7분의 3은 42분의 얼마가 되죠? 6배가 되니까 18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왼쪽에 3분의 1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자, 뭐 정확한 위치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양쪽에 빵구뻥이고요. 어떻게 돼? 요 그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꼭지점에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최대값 t가 7분의 3일 때 최대가 되니까 7분의 3을 여기에 대입해 주면 바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에다가 자 7분의 3의 제곱이니까 바로 49분의 33은 9가 되고요. 6 곱하기 7분의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7로 통분해 버리면 되겠네요. 7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여기는 18이 되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로 표현해주면 7분의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바로 7분의 2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와 최대값을 더해주면 A는 2분의 1이고요. 최대값은 7분의 2가 되어서 바로 14분의 7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14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언제 육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 맞나요? 바로 이 첫 번째 이 T2가 이 Y축 위에서 바로 만날 때 요럴 때가 바로 첫 번째 3분의 1이 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이 A-와 만날 때가 바로 마지막으로 T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 꼴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좌표를 이용하여서 바로 T 값을 찾아주면 되고 요 육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각각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하나의 변만 구하면 45도, 45도라서 자,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같아지는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475번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C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X축, Y축에 반지름이 2인 원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원을 C2라고 하고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이동한 원을 C3라고 할 때 이 세 원이 모두 다 외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평행이동한 정보의 바로 절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AB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일단 양수 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E1과 C1과 C2가 접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은 모두 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 B만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개의 원이 모두 다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0,0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C2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A,0이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C3의 중심은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바로 C, C가 되면 B, C가 된다는 거죠. 중심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C2는 A, 0, C3는 중심이 B, C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접한다고 했잖아요. 왜 접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원의 반지름도 2가 되어서 자, 모든 원의 반지름이니까 바로 이 세 개를 중심을 연결한 이 삼각형은 바로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BC가 모두 다 양수라서 위에 이래 그렸지만 B는 양수, C가 음수라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원에 접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A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어디로? 바로 왼쪽 저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절대값 A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바로 무엇이 되니까? 정삼각형이 되니까 바로 B의 이 C3의 바로 X좌표는 이 C3의 중심에서 이 정삼각형의 수순을 내려보면 얘가 바로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로 C1과 C2가 접하는 이 접점이 2,0에 떨어지겠죠. 아,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절대값 B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C는 바로 높이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4가 되니까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이라고 표현하고 2 루트 3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절대값 A, B, C의 곱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C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절대값 A 4와 절대값 B 2와 절대값 C 2 루트 3을 모두 다 곱한 바로 16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축으로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든 음의 방향으로 가든 y축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가든 서로 외접하기 때문에 그 삼각형은 이 중심을 연결한 삼각형은 항상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76번입니다. 자, 세점 원점 0,0과 A점은 A,0입니다. B점은 0,4예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도형을 O-A-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O-A-B의 네제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O-고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 다시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네 점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이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찾아볼까요? 자,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은 얼마가 되죠? 바로 x 개수의 반에 보호받는데 y 개수 반에 보호받으니까 6이 되고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제곱, 제곱. 맞죠? 각각 제곱한 다음에 6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바로 61에서 60을 뺐으니까 바로 r제곱이 1이 되어서 반지름 또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1의 중심의 좌표가 바로 무엇이 된다? 5,6이 되고 바로 반지름은 접점까지 연결하면 되니까 그 반지름은 각각 얼마가 된다? 반지름은 1이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이 사각형은 무엇이 되고 바로 정사각형이 되면서 바로 이 원의 중심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이 직각삼각형의 바로 내심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바로 A 다시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A 다시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동을 이 삼각형이 자체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원이 이렇게 내접을 한다는 말은 이 직각삼각형 안에도 이 원이 내접을 할 것이며 맞죠? 그 반지름이 1이었다면 이 원에서도 반지름이 1이 되어서 이 내접원의 중심은 얼마가 된다? 바로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원도 따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즉 1,1이 원의 중심 1,1이 얼마로 5,6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5만큼 즉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삼각형이 평행 이동하면 그 안에 있는 원도 같이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이 좌표가 5,6인데 반지름이 1이었다는 말은 이 평행 이동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원이 내접하겠죠.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이므로 바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되고 X축과 Y축이 수직이 되므로 이 또한 동일하게 정사각형이 되니까 바로 이 원 자체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 또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A-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A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죠. 즉, 스몰 a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무엇을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가 1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절편은 4로 주어졌고요. 기울기가 자 a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자 먼저 그냥 바로 표준 일반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으니까 기울기를 찾아보면 x 정 밑변은 a가 되고 높이가 4가 되는데 맞죠?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아래로 주겠습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분자의 x, 분모의 y를 붙인 다음에 4x에다가 마이너스 ay인데 부호 바꿔줘야 돼요.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y 절편이 4가 되기 때문에 맞죠? 자, x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 자리는 4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4a니까 여기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4a가 있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왜 일반형으로 나타냈습니까? 바로 이 직선과 바로 1,1과의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찾기 위해서 1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고 맞죠? y절편이 4가 되니까 자, 이 식을 양변에 a를 곱한 다음에 맞나요? 한쪽으로 이항하면 4x 플러스 ay 마이너스 4a 이꼴 0이라는 표준형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건 공식에 의해서 자, 분모는 루트 x제곱,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a 제곱이 되어서 a 제곱 플러스 16이 되고요. 분자는 1, 2를 대입하면 4와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따라서 절대값 붙여서 4 마이너스 3a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고 절대값과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절대값 제곱해버리면 괄호로 바뀌어서 앞에 거 제곱 16에다가 이 짠짠을 하면 마이너스 24a가 되겠죠. 그리고 9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은 루트만 사라지니까 한 배 해봤자 a제곱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요. 이항하면 자, 8a 제곱에 마이너스 24a가 되고 상수 16은 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8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어서 바로 a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바로 a 값은 3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a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의 x절편이 되겠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좌표는 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4를 대해주고 y자리에 5를 대해주면 결론적으로 7,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원에서 내접한 게 원래 삼각형에서도 내접하기 때문에 중심이 1,1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었다. 그리고 1,1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이라서 중심이 1,1이라서 이 중심에서 평행이동한 원의 내심에 바로 좌표도 5,6이기 때문에 바로 평행이동의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77번입니다. 두 자연수 Mn. 자, 이런 말 여러분들 잘 체크해야 돼요.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1, 또 C1을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할 때 두원 C1, C2가 이 L이라는 직선과 다음 조건을 만족해 주는데 C1은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C2는 L과 서로 다른 두 점, 각각 이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Mn, M과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C1의 바로 중심이 얼마입니까? 바로 2,3이고
반지름은 3이니까 바로 C1의 좌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원 C1의 중심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X축으로 M만큼이니까 바로 원의 중심도 X좌표만 M을 대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 플러스 M이 되고요. Y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반지름도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C2는 어떻게 될까요? C2는 이용을 평행 이동한 게 아니라 원 C1을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이 C1의 중심에 바로 Y좌표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N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또한 여전히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원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먼저 C1과 이 직선을 먼저 처리해 보면 이 직선 얼마죠? 4x-3y 이꼴 0과 바로 누구죠? 2 플러스 m, 2 플러스 m, 3과의 거리가 그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4-3이니까 익숙하죠? 자, 분모는 5가 되고요.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 플러스 m을 대입하면 되고 y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m부터 적어보면 4m이 되고요. 상수항은 여기가 8이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m이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자, 이 값이 3보다 적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절대값 4m-1은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15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5보다는 4m-1이 크고 플러스 1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좌변, 중변, 우변에 모두 다 1을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14보다는 4m이 크고 바로 16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고 4로 나누어 주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m이 크고 4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의 m 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얘가 음수니까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C2의 중심의 x좌표도 바뀌니까 자 이렇게 m의 값이 세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C2의 원과 이 직선 L과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m이 1이라고 합시다. m이 1이면 자, C2의 바로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m이 1이므로 1을 더해주면 바로 3, 플러스 n이 되겠죠. 3, 플러스 m이 되니까 이 원의 중심과 누구 똑같은 L직선 4x-3y 이꼴 0과의 거리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인 3보다는 작다를 만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동일하게 분모는 똑같이 4-3이니까 5가 되고 이번에는 x자리에 3을 y자리에 3 플러스 m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 플러스 m이 아니라 3 플러스 n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했네요. 여기는 m이 아니라 n이죠. 3 플러스 n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 이 m의 개수부터 본다면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상수항은 12와 마이너스 9이니까 얼마가 되죠? 바로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절대값을 치준 다음에 얘가 얼마보다 작으면 되겠다? 3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얼마보다 15보다 작으면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5보다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크고 15보다는 작은 범위의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각각 좌변, 중변, 우변에 3을 빼버리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n이 얼마보다 1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바로 n은 얼마보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8인 얼마보다 6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n의 값은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바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까지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m이 1일 때 n은 1, 2, 3, 4, 5가 되어서 다섯 가지의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바로 여기서 첫 번째에서의 최대값은 m 플러스 n의 바로 최대값은 m은 1로 고정이니까 바로 n의 가장 큰 숫자 5와 더해서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mn의 순서상은 첫 번째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최대값은 6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가지고 풀면 되겠다? 바로 m이 얼마이다. 2일 때를 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C2의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자, m이 2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를 대해주면 4 콤마 맞죠? 4 콤마 바로 3 플러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중심과 4x 마이너스 3y 이꼴 0과의 거리가 바로 얼마보다 작으면 되겠다? 3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주고 4를 대입해주고 y 자리를 동일하게 3 플러스 n을 대입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5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3n에 상수만 16에서 9를 빼야 되겠죠. 따라서 7이 되게 되죠. 이 절대값이 얼마보다 3보다 작은 n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가 되니까 자,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의 절대값이 15보다 적으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이 플러스 1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양변에 7을 빼줘야 되겠네요. 양변에 7을 빼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5에다가 7을 빼주면 마이너스 22가 되겠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는 바로 7을 빼주면 8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n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0, 마이너스 22니까 3분의 2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2가 약 7점 자가자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양수, 즉 자연수 n의 값은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7까지가 되고 7쌍에 나오네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7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바로 m 플러스 n의 바로 최대값은 m은 2로 고정이 되어 있고 n의 가장 큰 자연수가 7이 되므로 얼마가 된다? 9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첫 번째는 최대가 6이고 두 번째는 최대가 9니까 6은 벌써 탈락이고요. 바로 세 번째만 우리가 구해서 최대값을 이 최대값 9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풀 게 많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m이 3일 때 마지막 요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C2의 바로 중심이 얼마가 된다? 자, m이 3이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따라서 5,3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이 중심과 4x 마이너스 3r 이꼴 0과의 그 거리가 3보다 작은 n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5가 되겠죠. 이번에는 x자리에 5를 대입하고 동일한 y자리에 3 플러스 n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3n이 되면서 상수가 20에서 9를 빼야 되겠네요.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절대값을 붙여준 것이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15니까 조금만 한 줄 줄여보면요. 자,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겠죠. 누가? 마이너스 3m 플러스 11이 그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15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양변에 11을 빼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26이 되고요. 마이너스 3n이 되면서 여기에 11을 빼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n이 크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6이 3분의 26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분의 26이 얼마 됩니까? 3, 8이 24가 되니까 8점 자가가 되죠. n은 자연수니까 n은 1, 2, 3, 4, 5, 6, 7, 8까지 8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m은 3으로 고정이고 n이 크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m 다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의 바로 m 플러스 n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m은 3이고요. m은 3이고 자, n은 최대가 8이 되니까 3 더하기 8, 11이 바로 최대가 되어서 6, 9, 11 중에 바로 최대는 11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최대값이 바로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분류를 세 개를 해서 풀었지만 푸는 방법은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바로 이 자연수 mn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잘 해줘야 되고 이때 mn이 될 수 있는 순서상은요. 첫 번째에 바로 몇 가지? 5가지죠. n이 5가지니까 두 번째는 바로 몇 가지다? 7가지다. 세 번째는 바로 8가지가 되니까 전체로 mn이 될 수 있는 자연수 mn이 될 수 있는 순서상은 20가지죠. 그 20가지 중에 최대값은 바로 m이 3일 때 n이 8일 때 바로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 단계에 오니까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